무면허로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한 전직 경찰서장에게 사건 정보를 알려준 현직 경찰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주말 도내에서는 산을 찾은 등산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싹 마른 낙엽을 태우다 창고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20년 넘게 석산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정읍 상두산 일대 주민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 행복 추구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제 시가 치매 어르신 실종 사고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배회 감지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배회 감지기는 위치 추적 장치가 장착된 기기로 치매 어르신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무면허로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한 정 경찰서장에게 사건 정보를 알려준 현직 경찰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14일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일하고 있는 A 경위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무면허로 운전하고 운전자를 바꾸려고 한 전 경찰서장과 수십 차례 통화해 수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담당한 B 경위가 A 경위와 한 차례 통화해 사건 내용을 전달했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전북청 교통조사계의 조사 과정에서 일부 경찰 공무원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저희가 일부는 공무상 누설 혐의 부분이 있어서 송치를 했고요. 일부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내용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도내에서는 산을 찾은 등산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짝 마른 낙엽을 태우다 창고에 불이 나기도 했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이나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창고 주변에 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대여섯 명의 소방대원이 방독면을 쓰고 남은 불에 물을 쏴 진화합니다. 정읍시 이평면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지난 토요일 오후 3시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40제곱미터와 농자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낙엽을 태우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창고로 불이 옮겨 붙었다는 집주인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을 찾은 등산객이 다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9시 40분쯤 남원 지리산 화기제 근처에서 40대 등산객이 하산하던 중 무릎 통증을 느껴 119 구조대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헬기로 등산객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반쯤엔 정읍 내장산 초입의 한 화장실에서 40대 등산객 A씨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발목을 다쳐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헬로TV 뉴스 이나라입니다. 20년 넘게 석산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곳, 바로 정읍 상두산 일대인데요. 저희 전북방송은 앞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주민 피해 민원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석산 신규 개발이나 허가 연장을 시도하는 조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주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 상두산 자락에 자리 잡은 한 면사무소. 무분별한 석산 개발을 우려하는 팻말을 든 주민이 시위를 벌입니다. 환경 지키기 골기 대회에 이어 주민이 교대로 1인 시위를 시작한 지도 20일이 넘었습니다. 토사 채취장과 연고 골재 설변장이 들어온다고 해요. 정골마을 분들은 거기서 석산이 이루어진다면 살 수가 없어요. 분지형이라서 거기를 다 떠나야 되는. 그동안 상두산 일대에서는 20년 넘게 석산 개발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3개 업체가 영업하는 상황. 주민들은 비산먼지의 소음, 교통사고 위험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옹동면사무소 뒤편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산을 깎아 절벽처럼 만든 절개지가 보입니다.
작은 학교를 살려보려는 노력도 환경 문제 때문에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석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발파르기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교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저희 작은 이 농촌 학교는 유지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급기야 시의회에서는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 보장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석산 개발에 대한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철저한 원상복구 대책 마련을 정읍시에 주문했습니다. 석산 개발이 종료된 석산을 복구하는 과정 중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악취 발생, 침출수로 인한 수질 및 토양 오염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 건설과 주거 생활에 꼭 필요한 석산 개발. 그렇지만 환경영향평가부터 채석 허가, 원상 복구까지 승인과 관리 감독 기관에 대한 지역민의 불신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건 맞지만 꼭 필요하면 관리 감독을 정말 철저히 하고 그리고 처음 허가 과정부터 그 토지가 정말 그걸 하기에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은 없는 건지 환경 오염도 조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석산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는 것은 물론 산림 복구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정치권과 도내 자치단체장 내부에서 네 번째 공사 입찰에 돌입한 노을대교 건설 사업이 이대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다만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 간 이견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안군과 고창군은 왕복 4차선 공사로 확장이 답이라고 결론을 지은 데 반해 정치권 일각에선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사비 증액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를 증액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왕복 4차선 확장 목소리가 조금 더 높은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지난 13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고창, 부안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은 현재 상태라면 사업이 계속 유찰될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북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저와 심덕섭 고창군수는 물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이 함께하는 노을대교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나 성명이 필요하다 보고 있다면서 전북 선출직 공직자들의 목소리만 합쳐도 그 힘은 부안군과 고창군만 나서는 것보다 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군수는 이어 만약 어렵다면 일단 고창군수와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노을대교 사업을 현실화할 예산 증액을 요구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 분예산보다 8.3% 증가한 9조 8,57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 확대에 8,317억 원, 혁신산업 기반 지원에 1,4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중대재해 대응과 재해 재난 대비 정책에 8,768억 원, 농어촌 활력 강화에 8,782억 원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예산안을 지난 11일 전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소처럼 우직하게 한 발 한 발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김제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특장차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김제시는 특장차 검사지원센터 부지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특장차 전문단지 활성화를 위해 김제시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장차 안전과 튜닝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가능한 특장차 검사 지원센터는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에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 협약을 계기로 특장차 검사 지원센터를 성공적으로 건립해서 특장차 산업이 우리 김제 산업 발전을 이끄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김제시가 치매 어르신 실종 사고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배회 감지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배회 감지기는 위치 추적 장치가 장착된 기기로 가족이 스마트폰을 통해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보호자가 설정해 놓은 안심 지역을 벗어날 경우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전송해 빠른 시간에 치매 어르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에 치매를 앓고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걱정과 불안, 바로 치매 어르신의 실종 문제인데요. 배회 감지기 착용으로 실종 위기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회 감지기는 김제시 치매 안심센터에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12일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학수 시장, 가족봉사단 회원 등 80여 명이 초산동에 홀로 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연탄 1000장을 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운 겨울을 걱정하고 계신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